임명이 지금 30일째, 이제 한 달을 맞았는데, 한 달 동안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도 지지율 퍼센트대를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네. 이제 80%대에서 결국 70%대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협치를 위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갈수록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야당 당사도 방문해 주시고, 네. 또 원내대표도 빠른 시일에 불러서 5차 대동과 또 국민과 또 비서진과의 시원한 소통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대통령 지시로 그동안 사회 논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문제를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정말 행정명령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네. 어떤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좀 가장 문제는 역시 뭐든지 인사는 만세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결국은 코드 인사 또 검증이 되지 않은 부실 인사 때문에 이런 부실 검증의 인사 참사로 지금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을 이제 오래 하시다가 이제 야당으로 돌아섰는데 야성을 이제 어떻게 점점점 회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워밍업 단계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평가한다면 아직 조금 야성이 좀 미흡한 점이 좀 눈에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견제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는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홍문정 의원은 여당이 옛날에는 호랑이더니 이제 고양이가 됐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호랑이가 되시겠군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나 무는 호랑이가 아니라 발목 잡기라든지 또는 반대가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처신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얻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어제 슈퍼스리라고 해서 강경화, 김희수 또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됐고요. 특히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이 정조준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별 문제가 없었다, 선방했다, 임명하겠다는 기류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모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김삼준 공정거래위원장의 문제도 전혀 지금 해명이 되지 않고 지금 법률적 검토까지 저희가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위장 전입 문제 또 증여세금 세금 판로 문제는 본인이 시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분명히 부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수법이 전형적인 예전의 부동산 투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교는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그 거짓말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외교 장관으로서 신뢰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이 그동안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이제 나열식으로 되풀이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이 또 나오지 않아서 또 지켜본 분들은 이게 좀 오락가락 하시는 판단이 그런데요. 네, 결정적 한방이 권투해서 시야에 올라가서 페어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거짓말 해명이 지금 저는 제일 심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하신 고위공직자 5대 비리 원칙에 벌써 한 두세 가지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심하게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야 이것이 이건 한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시인이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서 저희들은 될 자격이 없다. 이미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여권도 그렇고요. 3명 모두 무리는 없다. 임명에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만약에 청와대가 이 세 분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청와대나 또 문재인 정부
정치와 소통의 이런 모드를 깨겠다는 말로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그 원만한 국회 운영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에서는 강경화 후보자만은 절대 안 된다. 한 명은 꼭 낙마시켰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일으키는 것 같은데 나머지 김동연 기획재정부 부총리 후보라든지 김수 홍보소장은 또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네, 어저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청문회가 있었죠. 물론 병역 회피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거론은 됐습니다만은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내일 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또 저희 야당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해도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바로바로 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상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김일수 홍보소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장 자체가 그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아직도 찬성을 하고 있고 가장 그 헌재 재판관으로 자랑스러운 게 뭐냐고 하면 통진당 해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을 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반헌법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헌재 소장이 되시는 것은 어리석설이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고요. 다른 당도 아마 그 5.18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표결에는 불참하셨는데요. 이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표결에는 어떻게 참석을 하시고 표결은 그렇게 반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만약 표결에 붙인다면 참석해서 반대할 생각을 많이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어제 이제 총무경과 보고서가 채택돼야 되는데 국민의당이 내일을 미루자고 해서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찬반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내일 이제 채택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결정적인 사안이 뭐냐면 부인의 위장 취업 문제입니다. 그것도 조작에 의한 위장 취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떠면 오늘 오전 중에 그런 고발 조치가 법적 고발 조치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에 고발 조치의 가도가 결정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류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우택 지금 대표께서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중대다 사쿠라 정당이 되겠다 해서 또 그쪽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중대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쿠라 정당이라는 말을 지금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자꾸 오락가락하고 행보를 엇갈리게 하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제가 한 이유는 국민의당이 총리 임기일 때만 해도 그날 아침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원내총 대표 간의 회의에서도 이거는 총리 임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대통령 수석회의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갑자기 대선적 차원에서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걸 보고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이번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명백히 부적격자라는 말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인사청문회 채택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아마 국민의당도 야당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했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건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이런 또 뜻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물론. 네,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만 국민의당도 그렇게 좀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좀 보여줘야 국민들도 시원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중대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 좀 여쭤보죠, 국방부,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까지 나가서 이제, 감찰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안보 라인의 무능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한 20여일 지나서 불거졌는데, 불거진 건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와 또 그 대통령 실에 국가 안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실 간의 관계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 누락을 했다.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3일 후인가요? 그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그 LSC 회의를 처음으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 회의를 했는데, 처음 참석하시고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드 문제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저는 논의가 당연히 있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20일이 지나서야 그 보고를 누락했느냐 안 했느니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넌센스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환경영화 평가를 빌미로 해서 사드 배치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의 논처리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는 저렇게 장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 사드 문제 갖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여튼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괌의 경우에 이제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고위 관계자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 정당성의 일정 규모를 지금 소규모의 형태의 그걸 밟고는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전략적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함으로써 이제 일부러 연기시키고 유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해서는 물론 레이더 포함해서요. 철에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근데 이 2기가 지금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분이 헬기를 통해서 기름을 공수해서 이걸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력이라도 좀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도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포드가 성립이 되려면 6기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기만 갖고서 모든 것이 지금 작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미 도기가 배치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지 지금 대성공단 같은 데도 전력을 공급해주고 이런 편인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이걸 하겠다는데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 절대로 정당성을 밟고 나가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전력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레이더가 망가진다고 그러네요. 무용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원대 대표 말씀은 전력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국내 귀국해서 지금도 이제 SNS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달 초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연을 또 친박에 대해서 청산해야 된다. 어제도 또 글을 올리셨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친박 얘기나 12월 1월에는 친박 비박 이런 얘기가 싸움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셔도 있지만 지금 이제는 친박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자체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출마한다고 한다면
친박 비박은 저는 이제 그 우리 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원과 비용의 싸움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종 의원은 친박은 없다고 하셨지만 일단 예전 친박이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지금 홍준표 전 지사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던데 우리 정무택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잠이 좀 잘 오십니까?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잠을 잘 잡니다. 문재인 정부 요새 하시는 거 보고서 여러 가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도 있고요. 또 대선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막말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좀 핸디캡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 또 지지하는 의견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람이라는 건 장단점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그거를 왜 인지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